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매크로 지표에 대한 최근의 흐름과 이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시하시다시피 미국의 30년만 국채 금리가 5%를 좀 찍었다가 최근에 5% 안쪽 내려왔지만 여전히 5% 근처에 있고, 우리가 시장의 기준금리인 10년만 국채금리도 4.5 찍었다 좀 위에 갔다 다시 또 최근에 5.4 아래로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단기, 초장기 금리가 꽤나 4.5, 5% 근처에 있으면서 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은 경제에 상당하게 펀더멘탈에 부담을 준다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나눴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금리와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기저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결국 연준이 현재 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계속 당분간 현재 레벨에서 동결될 거로 기대되면서 이렇게 계속 시장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이 현재 높은 레벨에서 계속 금리를 오래 유지할수록 결국 시장 금리도 높게 오래 유지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 펀더멘탈에는 결국 이렇게 높은 시장 금리가 전국에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즉, 높은 정책 금리 수준과 또 높은 시장 금리는 결국은 경제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될 것이고, 그 경제 부정적 요인이 되면 다시 정책 금리도 좀 서프라이즈로 내려야 될 것 같고, 시장 금리도 서프라이즈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연준이 현재 금리 레벨에서 오래 동결하면 동결할수록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현재 연준 금리가 미국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레벨이다. 즉, 현재 미국의 리스트릭트 레벨, 그러니까 제약적 금리 레벨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는 부정적으로 줄 거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면서 좀 경제에 부정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펜딩 홈세일즈라고 해서 한국말로 주택 매각인데, 이게 펜딩이란 뭔가 잠재 매각 이렇게 좀 명확지 않게 영문 번역이 되어 있길래 그냥 제가 영문 자료로 간단하게 펜딩 홈세일즈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펜딩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영문 자료 그대로 보면은 일단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계약은 체결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다. 최종적 매각은 되지 않은 거다라고 여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아직 최종 잔금은 치르지 않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펜딩 홈세일즈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existing 홈세일즈, 즉 지금 매각한 거에 대한 어떤 이 펜딩이라는 게 선행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즉,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지만 결국은 이게 주택 매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의 어떤 매매 동향을 체크할 때 이렇게 펜딩 홈세일즈를 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부동산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선행지표 성격으로 보는 지표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펜딩 홈세일즈가 좀 급락을 했네요. 뭐냐면은 전달 대비해서 미국의 펜딩 홈세일즈가 6.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달 6.3%가 급락을 했고, 이 6.3%라는 의미가 언제적이냐면은 여기입니다. 22년 9월달 이후에 가장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펜딩 홈세일즈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달 원래 이제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얼마였냐면은 한 1% 정도 약간 조금 둔화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무려 6.3% 하락하면서 지난 한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펜딩 홈세일즈가 급락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딩 홈세일즈가 크게 급락을 했었고, 이거를 좀 지수로 보면은 펜딩 홈세일즈가 여기 이니셜에서 PHSH라는데, 이 펜딩 홈세일즈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존 주택의 매매 현황에 대한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 선행 지표의 성격인데, 자, 지수 보십시오. 현재 펜딩 홈세일 지수가 이번에 71.3입니다. 즉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71.3으로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거의 이게 현재 펜딩 홈세일즈 기준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그때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그 무렵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 이후에 가장 현재 펜딩 홈세일즈가 낮은 레벨로 나왔다. 그만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펜딩 홈세일즈는 결국 existing,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매매 의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펜딩 홈세일즈 인덱스가 기존 주택 세일즈의 한 달 내지 두 달의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펜딩 홈세일즈의 움직임과 기존의 existing 홈세일즈 움직임과 같죠. 그리고 여기 2000년 이후에 여기 그레이 존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직 부동산의 그 매매 시장, 실질적으로 매매 시장인 existing home sales는 아직은 뭐 이게 가장 최악은 아니죠. 보면은 2008년, 2011년은 마이너스 30%까지 홈세일즈가 성장이 줄어드는데 아직은 뭐 한 20%니까 많이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펜딩 홈세일즈, 기존 주택시장의 선행지표 성격의 펜딩 홈세일즈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이다. 즉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매매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를 예견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 확 줄고 이렇게 더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은 그거는 간단하겠죠. 쉬운 말로 해서 지금 미국이 다 대다수가 모기지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매수하고자 할 때 보통 다 모기지를 끼고 하잖아요. 근데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현재 6.86입니다. 6.86이라서 이게 우리가 한 3년 전에 21년 1월 7일 날 보면은 2.65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한 5% 이상 모기지 금리가 올라. 현재 이 모기지 금리가 한 7% 육박하는 모기지 금리가 지금 이거는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모기지 금리입니다. 즉 기존의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죠. 왜냐하면 장기 저리로 했을 테니까요. 물론 이제 이게 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리파이낸싱, 즉 대출을 다시 받을 때는 현재 높은 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받지만, 어쨌건 간에 그쪽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높은 모기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는 신규 주택 매수자. 현재 주택의 모기지 금리가 6.8%로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게 되고요. 특히나 벌써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높아진 지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의 매매 시장이 굉장히 큰 게 위축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인도 한국과 비슷하죠. 굉장히 주택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매매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혹여나 실직하게 되면은 주택 같은 거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으면 개인들한테 그게 위축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30년 모기지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냐면은, 기준 30년 모기지 금리의 기준은 결국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얻는 형태가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30년 모기지 금리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30년 모기지 금리 높게 되는데, 보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 여기 펜딩 홈세일즈와 결국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반비례, 즉 지금 미국의 펜딩 홈세일즈나 existing 홈세일즈가 매매 시장이 줄게 되는 게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시장이 많이 매매 시장이 위축된다라는 게 결론인데, 근데 아까 30년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30년 모기지 금리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비교했던 펜딩 홈세일즈는 결국 10년 국채 금리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검정색 라인이 이쪽에 펜딩 홈세일즈 라인입니다. 즉 이게 검정색 라인이 위로 갈수록 주택 매매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검정색 라인이 아래로 갈수록 주택 매매 시장이 위축되는 거고, 반면에 여기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인데요. 요 10년 국채 금리를 뒤집어 놨습니다. 인버스라고 해놨죠. 즉 요 그래프상 금리가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여기 금리가 내려갑니다.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펜딩 홈세일즈는 미국의 국채 10년 금리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더라. 즉 이렇게 미국의 펜딩 홈세일즈 매출이 증가할 때는 국채 금리가 쭉 하락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또 반대로 이렇게 펜딩 홈세일즈가 계속 위축될 때는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그렇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미국 주택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과 반비례다. 즉 금리가 높을수록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미국의 현재 국채 금리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에 있는 바처럼 지금 4.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펜딩 홈세일즈가 비용 부담, 이렇게 4.5에 있으면 결국 모기지 금리가 7% 육박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주택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 영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현재 제약적인 금리 레벨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미국의 높은 모기지 금리를 통해서 미국 가계의 부동산 수요에 계속 위축을, 그러니까 부담을 계속 더 줄 거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연준금리가 계속 이 레벨에서 머물게 되고, 그 결과로 10년 국채금리가 4.5% 전후가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제약적인 금리 레벨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개인들, 가계한테는 계속적 부담을 좀 주고 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 금리 레벨에 멈춘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나빠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 개인들의 재무 상태나 또는 미국 소비가 많이 위축될 거라고 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게 현재는 채권 투자자들한테 힘들겠지만, 결국 만약 이렇게 이 금리 레벨에서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나중에 경제에 대한 데미지는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분유수가 될 수 있는, 펀더멘털이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 시중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금리 높은 거를 우리가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